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김정삼입니다. 먼저 2021 글로벌 상용 소프트웨어 명품 대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 지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수립한 전략입니다.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고 글로벌 100대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 중 국내 기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자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비중도 23.6%로 하락하는 등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낮은 상용 소프트웨어 점유율에 대비해서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은 특히 용역 구축 위주로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도입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 활용이 23%로 굉장히 저조한 사정이고 외국 기업의 점유율이 67%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용역 구축 위주의 수출이 지속되고 있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글로벌 기업의 먼저 선점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착화 현상이 심화돼서 후발주자로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 편중도 심화돼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 수도권이 발주하는 금액이 한 42%에 비해서 수주하는 기업의 비중은 한 78% 정도가 수도권 기업이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입니다. 6월 17일 날 총리께서 주재하시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로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2배 늘리고 자립률도 35%까지 올리는 아주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 등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개선입니다. 또한 중기 수요 예보제를 도입해서 발주 2, 3년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리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 기관들은 다양한 컨설팅 등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해주는 전략입니다. 또한 차등 점수제 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율 상향을 위해서 민간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실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 대가 지급 가이드는 마련했지만 개별적인 사업별로 각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의 실링 때문에 신규 서비스를 우선하다 보니까 기존 유지관리 사업들은 예산을 줄이거나 전년 동수준으로 편성하고 있고 기재부 입장에서도 발주 기관이 제대로 예산을 담아오지 않는 것을 기재부가 담아줄 수 없다. 이러면서 서로 이해관계의 어떤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유지관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유지관리 지급이 상향해야 되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업이나 구체적인 유형을 발굴해서 그걸 재정당국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발주기관들이 실제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하나씩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파워업 패키지라는 걸 마련해서 기획, 개발, 실증, 사업화 단계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최근 가장 지원을 원하는 게 사스화입니다. 사스화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일회성 진출이 아니고 지속성 있게 가려면 결국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된다. 해외에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발굴해서 현지 기업, 파트너 기업과 현지 대학 이런 데와 같이 개발자 대회를 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현지 거점 한두 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현지에 K 소프트웨어 스쿨을 만들어서 우리 소프트웨어에 익숙한 인재들 많이 만들고 우리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프로젝트형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 어떤 파트너로서 양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혁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라든지 빅데이터들이 전부 다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기업 육성, R&D, 인력, 법제도 등을 패키지로 좀 지원하고 R&D에서도 공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지원을 강하게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지도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지원,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성장을 위한 멘토링과 리더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의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5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5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그는 기존에 구성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입니다. 이 융합 클러스터를 보다 대규모로 5개의 거점에 일단 25년까지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ICT 산업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데 반드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해서 쓸 수 있도록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다양한 규제 개선도 패키지로 좀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이 그동안에는 지역 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 관점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역이 직접 이러한 진흥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관점에서 이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기획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2-3개 권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선도 프로젝트라든지 한 개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부 단독으로 해결을 할 수 없고 관련 협회, 단체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SI 위주의 생태계를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로 만들고자 하는 게 핵심이고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게 하려면 결국 문제는 공공부문 입장에서는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이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공공부문의 특성상 한 개 기관이 굉장히 고유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개 기관만을 보고 미리 선투자를 해서 사스화를 하거나 패키지 소프트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통 기능, 공통 모듈 시계를 이제 사스화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각 기관의 고유 비즈니스 플로우나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커스터마이제이션 개발을 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방법 또는 ISP나 아키텍처 모델들을 이제 관련 전문가들하고 연구해서 각 여러 기관들, 여러 공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기능이나 기술들은 어떤 핵심 모듈화 시키고 사스화 시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의 참여와 또는 그리고 이제 그 하나하나의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부처 사업들 중에서 이런 사서 쓰는 모델이 적합한 그런 부처들, 기관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하나의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고 그 레퍼런스 모델을 전 부처와 전 기관으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 관련 협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